그래서 이를 악물고 아마감을 싸워야겠다. 고무성 씨는 수술 이후 즐기던 술을 끊고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꿨다. 그리고 조금씩 자주 먹었다고 한다.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병행하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산을. 시간만 있으면 숲속에 들어가 살았다시피 했어요. 한 1년 2개월 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차차 몸이 좋아지는데 자신감이 생기면서 뭔가 삶의 질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질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항상 기분이 좋아요. 몸이 좋아지니까. 그가 건강을 되찾은 데는 부인의 역할이 컸다. 평소에 종부로서 가족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왔다는 조순희 씨. 남편의 큰 수술 이후 먹을거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다. 여러 가지 마늘은 많이 먹고요. 양파도 많이 먹고, 그리고 매운 거, 짠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간도 아주 약하게 하고, 매운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오이지도 간을 좀 약하게 하지만 그래도 오이지도 국물김치 같이 해서 먹기도 하고요. 가족들은 고무성 씨의 건강을 되돌려준 것은 포도라고 믿고 있다. 사시사철 집에 포도가 끊이지 않을 만큼 고 씨는 포도를 즐겨 먹는다. 산에 갈 때는 고구마하고 포도는 꼭 갖고 다녔어요. 고구마하고 포도. 지난 6월 9일 날 지산을 종주를 했습니다. 38km예요. 그 길이가. 그럼 2박 3일 걸리거든요. 하루에 보통 15km를 걸어야 되는데, 그럼 3일간 먹을 것을 3일간 먹을 것을 배낭에다 밀고 다녀야 되는데 평균 잡아서 20kg가 넘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지금 59kg인데 20kg를 밀고 2박 3일을 하루에 12시간씩 걸으려면요 보통 체력이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포도를 먹었다고 보다도 하여간 그 포도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피로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산행을 해봐도. 가족 중에는 고무성 씨만큼이나 포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손자 동균이다. 동균이는 8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다. 그렇게 약했던 동균이 지금은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되었다. 그 역시 포도 덕분이라고 가족들은 믿고 있다. 요즘은 할아버지가 동균이에게 포도를 제대로 먹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어릴 때도 껍질째 먹는 연습을 자꾸 해봐. 응? 알죠? 껍질째 먹고 있는데 껍질째 먹었어? 그래? 연습을 해. 동균이는 우리 손자는 껍질째 먹는 게 좋아. 몸에. 왜? 너는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나서 그러거든. 잘 많이 먹으라고. 좋은 거야. 껍질과 씨까지 함께 씹어서 삼키는 것. 고무성 씨만의 포도를 먹는 방법이다. 나도 껍질째 먹으니까 먹을만 하네요. 그냥 먹을만해. 먹을만해? 포도는 알맹이보다도 그 씨앗하고 껍질에 영양가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이왕이면 그렇게 먹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오래 씹으니까, 치아가 좋으니까 오래 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수술 후 꾸준한 관리로 고무성 씨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1년 지난 뒤에 갔는데 피가 굉장히 맑아졌다. 진짜 이 검사 중에도 뭐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하면서 천년 피와 맞먹는 피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포도가 피를 맑게 해준다는 것은 지난 2001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 저포도의 추출물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Well, it's been studied in older adults with high blood pressure and cardiovascular disease, heart disease, and vascular disease, and in those studies it's been shown to lower blood pressure and reduce markers of inflammation
in people who are sick with cardiovascular disease. 2010년 미국 신시내티 연구팀은 포도 주스와 기억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포도의 새로운 효능이 밝혀졌다. The subjects consumed 15 to 21 ounces a day in three administrations. So they took some in the morning, some at midday, and some in the evening with their meals, depending on their weight. That's how we determined the daily dosage. And so they consumed the grape juice or the placebo for 12 weeks, and we evaluated their memory function before they entered the study and then at the end. And those who consumed the grape juice showed improvement in memory function. 심혈관 질환 예방에서 기억력 향상까지. 과연 포도의 어떤 성분이 이렇게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것일까? 식물은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의 공격을 받으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을 총칭하여 피토알렉신이라고 합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피토알렉신의 대표적인 한 물질입니다. 열매가 익는 동안 포도는 수없이 외부의 공격을 받는다. 자외선과 곰팡이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포도의 색은 진해지며 스스로 자기 방어물질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레스베라트롤이다.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가 계속될수록 포도의 색은 점점 짙어지고 항스트레스 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보다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포도를 재배하면 포도의 효능이 높아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연이 주는 스트레스를 견디며 포도는 스스로 강해진다. 포도 전도사 한남용 씨 역시 현재 유기농법으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다. 일절 농약을 뿌리지 않는 것이 그의 원칙이다. 토양의 소동물을 비롯해서 다 살아있기 때문에 좋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풀들이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공기가 잘 통하게 되고 미생물이 많아지고 토양의 소동물이 많아지므로 땅을 분해시켜주고. 40년 전 원인 모를 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한남용 씨. 당시 한 미국인 의사의 추천으로 우연히 시작하게 된 것이 포도와 함께하는 건강법이었다. 그 뒤로 한남용 씨는 40년 넘게 자연과 더불어 포도 농사를 지으며 포도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포도는 껍질째 먹어야 됩니다. 포도의 양분과 그 기능성 물질이 100%라고 하면은 90% 이상이 껍질하고 씨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하고 씨채 먹을 수 있는 포도를 선택하셔야 되고, 포도의 껍질과 씨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된다는 캠벨 포도를 분석해보기로 했다. 분석 결과 포도 한 알의 껍질에 0.74, 송이줄기에 14, 씨에 0.27 마이크로그램의 레스베라트롤이 함유돼 있었다. 놀랍게도 레스베라트롤은 먹지 않는 부위인 송이줄기와 껍질과 씨에 많고 정작 우리가 먹는 과육에는 없었다. 포도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충북 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에서 개발한 옥랑이라는 기능성 포도다. 현재 국립종자원에 출원 중인 옥랑은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성분을 보다 강화시켰다. 일반 포도와 성분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 옥랑의 껍질과 송이줄기에는 일반 포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운 레스베라트롤이 함유돼 있다. 소비자의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농산물도 양에서 질로, 더 나아가서 기능성 성분이 많은 농산물로다가 그 수요도가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성분이 많은 품종을 육성하게 됐습니다. 포도 껍질과 씨에 함유되어 있는 레스베라트롤은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발휘한다. 실제 항산화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 C와 비교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두 종류의 포도의 껍질과 씨, 그리고 비타민 C를 비교했다. 레스베라트롤의 항산화력은 비타민 C만큼 강력했다.
저희들 실험 결과에 의하면 포도 껍질, 포도 씨, 포도 송이 가지들이 모두 항산화 효과가